오늘 저는 뭐 앞에서 그 말씀해 주신 것보다 조금 더 가벼운 얘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좀 더 심각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학교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주로 학생분들이 많이 오셨다고 했는데 여러분 학교 생활 재미있으세요? 아, 뭐, 네 하는 대답도 들렸지만 아니요라는 무거운 답도 들렸습니다. 왜 재미가 없을까요? 학교는 어떤 곳이어야 할까요? 학교에서 뭔가 지금 좀 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나요? 학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저도 학생인 시절이 있었어요. 예, 오래 전이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그리고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까지 정말 학교를 오래 다녔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닐 때는 학교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이제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아, 정말 지금 내게 학교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아쉬워서 그런 면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이유는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제 그리고 또 그저께 뭐 지금까지도 굉장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바둑대전 보셨어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타깝죠, 일단.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래에 어쩌면 직면해야 될 세상을 조금 미리 그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과연 로봇이나 기술이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어떤 삶, 생각 이런 거에는 어떤 게 있을까? 여러분은 이제 지금 현재를 바라봐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앞으로 내가 성장해서 사회에 나가서 10년 후에, 20년 후에 혹은 30년 후에 이제 뭐 인간의 수명도 정말 많이 길어진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일들을 뭐 한 가지 직업이 아니고 르네상스적 인간이라고 하죠. 정말 수많은 직업을 가져야 되는 그런 어떤 무거운 짐을 어깨에 들고 있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시대에서 과연 학교에서 나는 어떤 거를 배워야 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설계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밑에 조금 써 있긴 한데 아까도 설명을 해주셨고 저를 방송에서 보신 분도 있을 거고 혹은 많이 어린 친구들은 저 사람이 누구지? 이럴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97년부터 2007년까지 KBS에서 방송을 진행했던 아나운서고요. 여러분 학생이랑 관계 있는 프로그램 도전 골든벨이란 프로그램을 제가 맨 처음에 MC를 맡아서 초대 MC로 활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허핑턴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온라인 매체 대표를 맡고 있고요. 또 얼마 전부터는 인생학교를 서울에 가져와서 하고 있는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와 상관없이 항상 제 마음을 두드리는 한 가지 저의 추억이 있습니다. 죽은 시인의 사회 영화 보셨어요? 네, 그 저는 고등학교 때 그 영화가 나왔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창 입시에 시달리고 있을 때 그 영화를 보고 얼마나 그 가슴이 두근두근 했었던지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기억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또 한 가지 이유는 어, 지금 생각해봐도 제 인생에서 그렇게까지 멋진 추억은 없다라고 할 만큼 정말 학교라면 이렇게 이런 걸 가르쳐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저에게 일깨워 줬던 선생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어, 이게 이제 그 언제였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말고 주로 우리가 만이라고 하는 그 한 살 더 뺀 나이죠. 서양식 나이에서 15살 정도 됐을 때예요. 아마 저랑 비슷한 그 당시에 저와 비슷한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는 한국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미국에서 1년간 생활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주로 근데 아마 다른 데서도 다른 나라 다른 문화권에서도 이런 선생님은 굉장히 독특한 분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저는 주로 이제 국어 시간에 문학이라는 것을 이렇게 배웠거든요. 문학이란 무엇인가 선생님 불러주신 받아 적고 사지선다 그 문제에서 그 답을 고르고 청록파 시인이 다음 중 아닌 사람은 이러면 또 답을 적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문학을 외웠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수학도 거의 암기식으로 배웠고 항상 경쟁하는 체제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고 어디를 달리고 있는가 보다는 내가 이 중에서 몇 번째인가를 다투는 그런 교육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정해놓은 굉장히 좁은 기준의 행복이라든지 성공 이런 거를 향해서
내 자신이 누군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른 채 그냥 열심히 꾸역꾸역 지식을 돼지가 열심히 밥을 먹듯이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미국에 가서 처음으로 창작 그 컴포지션 클래스를 들어갔는데 장문 클래스예요. 영어 장문 클래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께서 빨강 머리에 아주 못생긴 남자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아주 매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야, 너희들 오늘 정말 운이 좋다. 왠지 알아? 교장 선생님이 오늘 학교 안 오신대. 그래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오늘 시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동으로 그동안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볼펜하고 색깔 있는 펜을 꺼내서 열심히 시란 무엇인가를 적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선생님 그게 아니라 자, 모두 밖으로 나가서 지금부터 오늘의 주제는 나무다. 나무에 대한 시를 쓸 거니까 모두가 밖에 나가서 정원을 돌아다니면서 제 마음에 드는 나무 하나를 골라서 그 나무를 끌어안고 맛보고 느끼고 소리도 들어보고 안아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막 쭈뼛거리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나가서 나무 하나씩을 붙잡고 막 끌어안고 기대서 막 이래요. 그래서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자유롭게 저런 걸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하는구나. 친구들 덕분에 저도 힘을 얻어서 제 나무를 하나 정해가지고 나무랑 같이 너무 재미있게 30분 동안 대화를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교실로 다시 들어가서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적어본 그 느낀 것을 그대로 한번 적어봐라. 그냥 쭉 그 느낌을 적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적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업 말미에 선생님께서 자, 이제 됐니? 자, 그러면 이라고 말씀하시길래 그동안의 어떤 그 교육의 결과로 제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에는 저렇게까지 됐으면 그 다음 순서가 뭐겠니 하는 그 자동으로 오는 알람이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딱 선정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라고 하시던가 그 종이를 걷어가서 점수를 매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자, 이제 다 썼어? 자, 그럼 집에 가면 돼. 그러면서 박수를 막 치시더니 여러분의 인생의 첫 번째 시를 축하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이트리다. 네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시고 그게 바로 문학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너무 끝내주는 에피소드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요. 뭐랄까 그 이후로도 계속 책을 많이 읽었고 공부를 했지만 문학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누가 저에게 묻는다면 아마 저는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해 줄 것이고 그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10여 년 동안 아무리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를 해봐도 깨워지지 않았던 저의 감성 지능이 그날 바로 번쩍하고 눈을 떴던 거예요. 그 날이 없었더라면 저는 감히 아나운서 생활을 하다가 창작이라는 거 뭐 이런 거를 수업을 받지도 않고 글을 써서 작가가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겠죠. 아마 그건 불가능하다고 믿었을 거예요. 그런 교육을 제가 받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 수업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도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어라고 했을 때, 세계를 돌면서 여행을 하고 여행기를 쓰는 작가가 돼야지라고 했을 때 어쩌면 또 다시 책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책을 펼쳐놓고 공부를 하고 밑줄을 긋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지금 우리의 교육의 어떤 상황이 모두 다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적어도 여러분 세대에는 우리하고는 또 달리 어쩌면 인간이 기계의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세계가 되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절대로 테크놀로지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대신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런 세상이 왔을 때 그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을지를 우리는 아마 생각해 봐야 될 것이다. 근데 내가 스스로 감성 지능이 깨어있지 않은 사람인데 과연 다른 인간을 내가 감동시키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성 지능은 몇 점쯤 될까 한번 생각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지요? 자꾸 이제 우리가 뭐 수치 같은 거 이야기할 때 보면 굉장히 슬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뭐 경제적인 어떤 거는 몇 위에 속하고 이러는데 자살률 같은 것도 너무 높고 또 뭐 직접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많은 게 가진 사람일수록 불행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건 근데 대한민국의 문제만은 아니고 현대 사회가 너무나 이렇게 앞으로 달려가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이 현대 사회 구조 자체가 많은 걸 가질수록 굉장히 불안함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수록 우리는 감성 지능을 발달시켜서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지 인간으로서의 삶을 잘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원래는 아래처럼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커나가면서 60만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심장도 보세요. 같이 커졌죠. 근데 자칫 잘못하고 너무 지식만 축적하는 일에 몰두하고 경쟁하고 남을 이기는 데에만 몰입하다 보면 저는 위에처럼 가분수가 돼서 쓰러지고 심장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는 정말 요즘 뭐 갑자기 묻지마 무슨 사건 이런 것도 많다고 뉴스에서 진짜 보기 싫은 뉴스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됐지라고 하는 이야기들, 내가 나쁜 짓을 하고도 전혀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된지도 모르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그게 과연 개인의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그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과연 몸이 튼튼하고 어른이 되어가는 것만큼 머릿속에 많은 지식을 넣는 것만큼 나의 감성 지능도 깨우고 내가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셔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어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필요할까요? 건강. 네, 정말 중요합니다. 또 뭐가 있죠? 응? 뭐가 있을까요?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생각 안 해봤어요? 친구. 네, 잘 알고 계십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가족, 학원? 자, 뭐가 있을까요? 네? 돈. 네. 꿈. 이렇게 에코가 꿈이 이렇게 왜 돈으로 왔을까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그래도 여기 오신 분들은 감성 지능이 많이 살아계신 분들인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우리가 정말 살면서 뭐가 필요한지 사실은 살 때 몰라요, 인간은. 예전에 그 프랑스에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유명한 일간지에서 그런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2주 후에 이 세상에서 이제 사라진다, 죽게 된다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다면 오늘 인간들이 과연 무슨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구가 만약에 멸망한다. 그렇게 해서 지식인들에게 답을 구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약탈을 할 것이다 혹은 뭐 뭔가 하여튼 좀 자극적인 일 자기가 못 해봤던 걸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뭔가 한 가지 답을 내놨어요. 근데 그때 마셜 프루스트라는 작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아하, 나는 그거에 대한 별로 답을 말하고 싶지도 않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걸 상상하는 순간 자체에 모든 인간의 삶이 바뀔 것인데 무슨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인간으로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인간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평상시에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 질문을 누군가 나에게 던짐으로 해서 그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미국의 한 간호사가 이제 삶을 마감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호스피스 병동에서 간호를 오랫동안 하면서 그 마지막 사람들이 그 순간에 인간들이 품고 있는 마음속의 소망들을 모아서 그걸 수집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정말 각각 다른 나이대에 다른 병으로 그리고 다른 이유로 또 다른 어떤 환경에서 다른 국적의 사람이 삶을 마감했는데 죽기 전에 후회하는 것은 딱 세 가지였다고 해요. 세 가지 정도로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았건 간에.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꿈을 쫓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지 말고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 걸. 그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일터에서 시간을 보내지 말고 친구하고 시간을 보낼 걸. 이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여행을 많이 할 걸. 이 세 가지였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게 정말 잘 사는 거고 우리 삶에 어떤 게 필요할까요? 그냥 저 생각나는 대로 한두 개 적어 봤어요.
진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직업 필요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여러분처럼 성인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뭐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길어진 세대에는 내가 하는 일이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몇십 년 동안 하겠어요. 물론 그래서 이제는 한 직장에 머무르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짧아졌지만 이 일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과거 근대나 혹은 중세 시대하고는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은 일터에서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어떤 자아도 실현하고 꿈도 찾고 가치도 느끼고 사회적으로 공헌도 하고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 동료들하고 어떤 인간관계까지 잘 쌓고 싶어요. 그 모든 걸 할 수 있는 직장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런데 그래도 비슷하게 가려면 정말 가슴 뛰는 직업이 무엇인가? 전망이 좋다고 남들이 하는 직업 말고 내가 정말 내 가슴을 울리는 직업이 무엇인가를 찾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밖에서 아무리 일을 잘하고 있어도 집에서 가족들하고 나의 연인하고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없다면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자신감, 노력한다고 길러질까? 네, 길러질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어떤 건지 그 근원을 알고 뿌리를 헤쳐서 방법을 찾는다면 이것도 역시 나아질 수 있어요. 창의력, 물론이죠. 예, 창의력도 마찬가지고요. 창의력이 있어야지 똑같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도 내가 나만의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창의력이야말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훈련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러는데 저는 어른들도 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존감, 예, 어쩌면 자신감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인간들이 자존심은 센데 자존감은 없다. 자존감은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자기 자신을 정말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머릿속에 계속 지식을 집어넣고 뭐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을 향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일만 해서는 절대로 키워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자신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자존감 그리고 대화의 기술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허핑턴 포스트에서 저희 그 새로 들어올 신입 사원들을 지금 면접하다 말고 잠깐 온 건데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굉장히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도 와서 자기를 전혀 표현 못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화의 기술. 그런데 있잖아요. 대화의 기술도 굉장히 사실은 알고 보면 기본이 아주 쉽습니다. 이게 무슨 아나운서처럼 정말 말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정말 아니고요. 대화에서 사실 한 가지만 극복해도 50%의 문제가 해결되는데 그건 뭐냐면요. 내가 진짜 이 대화를 왜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에 대화가 아니라 혼자 독백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지금 이 얘기를 내가 왜 하고 있고 이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서 내가 뭘 얻어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때는 정말 말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화의 기술은 이 시대에서 정말 많은 뭐 스펙 쌓는 거 정말 너무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예,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오히려 갖고 있지 않으면은 부족하다 할 정도로 너무 경쟁이 치열한 이 사회 속에서 다 똑같이 능력이 있을 때 뭐가 중요하냐 이거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고 설득하고 내가 가진 걸 잘 펼쳐내 보일 수 있을까? 대화의 기술이 중요합니다. 대강 이런 것들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결단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아무리 마음속에서 잘 알고 있어도 이거를 내가 잘 추진해서 결심해서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디서 배워야 될까? 학교에서 뭐 간접적으로는 과목들을 통해서 배웠지만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인생 자체는 네가 알아서 살아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에 진짜 막막했던 20대. 30대가 되면 뭐가 어떻게 좀 나아질 것 같죠? 그죠? 예.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미안하지만 정말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절망을 안고 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 빛나는 30대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은 지금 30대에 들어선 분들도 네, 더 빛나는 40대를 위해서 지금 어떻게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상적인 학교란 어떤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쳐주는 어떤 팩토리의 느낌이 아니고요. 그야말로 인스티튜트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감히
인생학교가 이상적인 학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머릿속에다가 꾸역꾸역 정말 어쩌면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그 웹서핑만 잘해도 알 수 있는 그런 수많은 정보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그래봤자 다 로봇가 알아서 해줄 미래에는 그런 것들을 쌓기 위해서 너무 힘을 빼지 말고 내가 정말 나의 감성 지능을 깨워서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정말 고독해질 수 있고 외로워질 수 있고 궁지에 몰릴 수 있는 인간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일에 지금부터 초점을 맞춘다면 여러분의 미래가 훨씬 더 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요. 미래를 보는 눈을 길러라. 지금 현재 당장 여기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안 넘어질까 보지 마시고요. 계속 넘어져도 좋으니까 저 앞에 내가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목적지를 멀리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세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